안녕하세요. 지금은 여름이네요. 장마가 너무 심했고, 그 다음에 지금 2022년 8월인데 장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깨 2, 3일 동안 폭우가 너무 중부지방에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서울 강남이라든지 뭐 부천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침수 피해가 엄청 났는데요. 지금은 언제 그랬느냐고 해가 쨍쨍 지금 내리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소개할 책은 존리 대표님이 지금 한동안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전봉준이라고 해서 상당히 유명세를 탔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닥 좋지는 않아서 지금 나오고 계시지 않는데, 아무튼 존리 대표님 때문에 제가 주식을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존리 대표님이 아이들한테 추천할 책으로서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자기경영 동화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 있는데 이제 주식을 사주고 싶고, 그 다음에 경제개념을 미리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딸에게 많은 걸 좀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 책도 초등학교 고학년들한테 추천해주면 좋은 책이라고 했는데 제가 먼저 읽어보기 위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가 좀 크면은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하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어린 초등학생 자녀와 그 다음에 개가 나오는데요. 그 개가 머니라는 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초등학생 주인공이 머니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갑자기 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 주인은 이제 부잣집에서 투자를 잘 해가지고는 성공했던 사람인데 우연찮게 이제 사고로 인해서 주인과 떨어지게 되고, 이 초등학교 이제 주인공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좀 풀어나가는 얘기거든요. 주식 얘기가 나오고 펀드 얘기가 나오고,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경제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좀 일깨워주고 있는 소설 같은 스토리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 말하는 게 머니와의 만남. 자, 아주 오래전부터 내 소망은 개를 키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를 싫어하는 주인집 아저씨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빠가 아저씨와 의논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저씨는 아빠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이 건물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진짜 이유는 주인 아저씨가 개를 싫어한다는 것. 내가 개를 너무 키우고 싶었어요. 이 머니와 만난 거예요. 근데 키우고 싶었는데 주인집 아저씨가 개를 싫어하는 이유로 안 된다고 했대요. 이건 뭔 얘기냐? 나는 지금 새들어 사는 세입자인 거고 주인 아저씨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으로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입자이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물어봐야 되고, 건물주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키울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인 거예요. 슬픈 거죠. 내가 만약에 건물주였다면 당연히 키울 수 있었겠죠. 돈과 연관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빠와 엄마는 돈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이상하게 돈 이야기만 나오면 엄마와 아빠가 불행해 보였기 때문이다. 결혼을 해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거의 싸움의 근원의 8, 90%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지 않고 여유가 없거나 이러면은 확실히 쪼들리게 되면은 사람이 마음이 각박해지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에 돈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저도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신랑이랑 많이 싸우고 그래서 골이 깊어지고 많이 좀 안 좋아지게 됐는데, 결국 이건 부자가 되고 싶은 나의 욕망과 그렇지 않은 그냥 소박한 신랑과의 그 경제적인 개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돈의 여유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다툼이 많지 않았을 텐데 돈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훨씬 더 삶이 팍팍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유가 있으려면 결국 돈이구나, 마음의 여유가 있으려면 돈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이에 부모님은 다시 돈 이야기를 하셨다. 갑자기 아빠가 크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그놈의 머니. 모든 게 다 결국에는 돈 문제군. 돈 문제야.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정말 필수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확실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대하는 것도 훨씬 더 관대해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여행도 갈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근데 돈이 없으면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자녀 교육 잘하고 싶은데 유학도 보내고 싶은데 안 돼. 좋은 차 타고 싶은데 안 돼.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안 돼. 좋은 동네에 살고 싶은데 안 돼. 다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키라야, 그 CD 사게 되면 한 달 용돈을 다 써버리는 거잖아. 강아지 이름이 머니인데, 강아지가 이 키라라는 주인공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용돈을 다 써버리는 거잖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네가 가지고 싶은 걸 한꺼번에 쓰지 말고 잘 규모 있게 잘 생각해서 정말 필요한 건지 사서 필요한 건지 그럴 때 돈을 써라 라고 머니라는 걔가 알려주는 거예요. 네 부모님은 네 나이 때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거야.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 공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일찍 가정교육에서 돈,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를 해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증권이며 금융이며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찍부터 돈이라는 거, 경제적인 개념을 심어줬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큰일은 작은 일일 때 시작하라. 모든 큰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돈에 대한 몇 가지 비밀들, 즉 법칙들이 있어. 어린이인 내가 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바로 그때 큰일은 작은 일일 때 시작하라 라는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큰일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갑자기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적금도 해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자도 불려보고 하면서 작은 일부터 자그마한 것부터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높여가라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높여가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야. 이미 모니카랑 이야기 해봤어. 왜 내게는 돈에 대해 도움을 청할 부자 친척이 하나 없는 거야. 너무해. 머니가 화를 내며 앞발로 살짝 핥혔다. 키라야, 제발 안 되는 것에 몰두하지 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키라라는 주인공이 왜 내 주변에는 부자가 하나도 없지? 날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지? 이런 신세한탄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머니라는 그 걔가 얘기를 한 거예요. 키라야, 제발 안 되는 것에 몰두하지 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되잖아 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있는 거죠. 나는 또 부정적으로 반응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말자고 마음먹었는데, 투자에 있어서 부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어떤 것 다른 것에 있어서 도전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나한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나를 되뇌어야, 그리고 세뇌를 시켜야 뭔가 할 수 있고 긍정적인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는 전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원 상자 2개를 만들었다. 그것이 성공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는 만들었다. 만들지 않으면 소원이 성취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자, 우선 실천을 했죠. 소원 상자를 만들었죠. 2 상자에 3,000원씩 넣었다. 소원 앨범 만들기에 들어갔다. 성공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돈을 많이 벌기로 결심했다. 쉽게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돈에 대해,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 많이 배웠다. 부자 아저씨를 만났어요. 주변에 부자 아저씨를 만났대요. 부자 아저씨. 그 아저씨의 중요한 2가지 조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을 찾아라. 그러면 늘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둘째, 네가 알고 있고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 네가 알고 있고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 자, 머니가 이야기한 것들은 쉽게 이해가 되었다. 그것을 수첩했었다. 머니라는 강아지가 주인공인 키라한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없애버릴 것. 2번째, 할부금을 낮출 것. 골트 슈텔은 아저씨께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는지 여쭤볼 것. 3번째,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의 50%는 저축하고 나머지 50%는 꼭 필요한 소비를 위해 사용할 거. 불필요한 소비는 안 하는 게 최고. 네 번째,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게 부자로 가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절약해야 된다는 거겠죠? 사치하지 말고. 부자인 할머니를 만났어요. 머니하고 키라가 부자인 할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이건 내 취미란다. 그 할머니, 부자인 할머니가 하고 있는 건 뭐였냐면, 나는 경제 잡지와 증권 잡지 보는 걸 좋아하지. 남편이 많은 유산을 남겼지만 당시에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야 할지 전혀 몰랐었어. 그래서 돈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지. 알수록 재미있더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준 돈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불릴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경제 잡지와 증권 잡지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걸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요, 아빠가 주식 투자를 하셔서 가끔 몇 마디 얻어들은 것 뿐이에요. 아빠는 주식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제게는 너무 복잡하고 일만 많아 보여요. 마르셀이 대답했다. 맞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하루에 2-3시간 이상은 필요하니까. 좋아해야만 할 수 있다. 아빠가 주식 투자하는 거를, 어떻게 돈을 벌어봤니? 주식에 대해서 알겠니?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아빠를 통해서 몇 번 들어봤어요. 하지만 복잡하고 일만 많아 보여서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래, 간단한 건 아니야. 2-3시간씩은 항상 공부해야 되고 봐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고 어떤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좋아해야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아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시장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얻는 소중한 것. 첫 번째, 이유는 가끔 그것을 가지고 놀고 싶을 때가 있거든. 나는 금과 돈을 좋아한단다. 나는 약간 못마땅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다. 금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또 설령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안 갔다. 그러나 곧 나와 마르셀이 금고를 열고 놀란 것이며 개수를 세고 금괴를 만지면서 얼마나 재미있어 했는지가 생각났다. 할머니 또한 자신의 금고를 열며 그런 행복을 맛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됐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비상시를 대비해서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 금고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몇 년은 충분히 살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비상시를 대비하는 것 치곤 좀 많네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많고 적은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만큼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집에 보관하는 현금은 보통 5에서 10% 정도가 적당해. 그 이상이면 좀 곤란하고. 세 번째는 나는 많은 재산을 주식시장에 투자했단다. 거기엔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르지. 그래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게 좋단다. 그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면. 돈이란 마음으로 준비해온 사람에게 머물게 되어 있단다. 누군가가 나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소유하게 되면 오히려 없을 때보다 더 비참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렇다면 왜 도둑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려 하죠? 돈이 많아지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 돈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거야. 그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돈 걱정만 없다면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거요. 그렇다면 내 부모님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구나. 행복하고 여유있게 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해. 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들지 않아. 돈 자체는 중립적이야. 중립적이라는 것이,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라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거든. 단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좋은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또 나쁜 의미를 지니기도 한단다. 돈이 좋은 목적으로 또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야. 행복한 사람은 돈이 있음으로 해서 더 행복해지고, 걱정만 하는 부정적인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걱정도 많아지는 거지. 엄마는 돈이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시던데. 내가 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말하자 할머니는 다시 말씀을 계속하셨다. 돈이 성격을 보여주기는 하지. 돈이란 확대경 같은 것이란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가지고 좋은 일들을 할 것이고, 또 만일 도둑이라면 어리석은 일로 다 낭비할 테니까.
나는 잠시 할머니의 말씀을 되새겨보았다. 돈은 내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부모님, 사촌 마르셀, 은행 직원인 하이넨 아주머니, 부자 골드슈테른 아저씨, 하넨캄프 할아버지에게서 내가 인정받은 것도 돈 때문이었다. 또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하도록 도와준 것도 돈이었다. 난 좋은 사람들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더 행복해졌고 나 자신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이란 우리네 인생에서 아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삶의 수준을 높여주기도 하고 삶의 다른 부분들을 도와주기도 하지. 또 우리의 목표와 꿈들을 쉽게 이루어줄 수도 있고, 물론 좋은 목적뿐 아니라 나쁜 목적을 주기도 하지만 말이야. 돈이란 우리네 인생에서 아주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이게 돈이라는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을 준다. 인생에 있어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얘야, 난 그것을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 배웠단다. 이렇게 일찍부터 돈에 관한 것을 제대로 배우다니. 네가 얼마나 행운 아이인지 넌 아직 모를 거야. 돈에 대해서 일찍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 돈에 대한 개념을 빨리 깨우치는 게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 되는 길인 것 같아요. 시간을 아끼는 게 가장 소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 그 다음에 일찍 실패도 해보고 그 실패가 나의 성공으로 가는 뭐라고 해야 되나, 불행에 대한 해지 수단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은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거든. 오만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질 않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인격체로서 성장을 멈추고 말아. 내가 성공의 일기를 계속 쓰는 한 너 자신과 성공의 법칙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될 거야. 그러려면 너 자신과 네 소원에 대해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될 테고, 그때야 비로소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거란다. 자, 투자 클럽, 돈 마술사들.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투자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투를 하는 거죠. 자, 소망을 세우고 돈을 좋아하라. 좋아하는 것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을 가져라. 매일의 지출, 소원, 거의 통장을 위해 돈을 나눠라. 그 다음에는 현명하게 투자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즐겨라. 한 달에 한 번 만난다. 모임에는 꼭 참석해야 한다. 각자 정해진 액수의 현금을 가져온다. 거의가 자랄 때까지 아무도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 모든 결정은 함께 내린다. 거의가 자랄 때까지 아무도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 묻어둬야 된다는 얘기겠죠? 돈은 반드시 투자되어야만 한다. 돈은 황금알을 많이 낳아야 한다. 투자는 이해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주식시장이란 회사의 일정 부분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야. 시간이 지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라는 건 변함없는 희망 속에서 말이야. 변함없는 희망 속에서 말이야. 좋은 회사가 있으면 성장할 것이고, 그 성장에 묻어두면 내 시드머니가 또 자라게 될 것이고, 그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나도 똑같은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 그 회사에 믿고 투자를 했으면은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돈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할머니가 같이 주식을 같이 투자해보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펀드. 근데 펀드라는 것은 내가 직접 투자를 못해요. 전문가들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내 돈을 불려주는 겁니다. 펀드란 거대한 냄비와 같다. 그 속에는 자신이 직접 주식을 사기에는 시간이나 지식 또는 취미가 없는 많은 투자자들이 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돈은 펀드 매니저에 의해 주식에 투자된다. 펀드 매니저의 투자 활동은 국가에 의해서 감시를 받으며, 펀드 매니저들은 예를 들면 적어도 20가지 이상의 다른 주식을 사야 하는 등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만 한다. 좋은 펀드를 찾는 방법. 펀드는 적어도 10년 정도 된 것이어야 한다. 그 시간 동안 이윤을 많이 남긴 펀드라면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적이고 규모가 큰 주식 펀드면 좋다. 그런 펀드는 전 세계 주식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미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으므로 매우 안전하다. 경쟁 목록에 있는 펀드를 비교해본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실적이 좋은 펀드를 찾아야 한다. 교만한 자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야. 남의 돈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내 돈 한 푼만 못한 게다. 인플레이션이 뭔데요?
자,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키라가 물어본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모르니까 아직 어리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뭔데요?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오늘 네가 빵 하나를 250원에 산다고 하자. 몇 년 뒤면 하루에 500원씩 하겠지? 그렇게 되면 250원으로는 빵 반 개만 살 수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네 돈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지. 이런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단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거면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 만큼 내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인플레이션 그 이상만큼 뭔가 돈을 불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벌 수 있다는 거죠. 책 한 권을 정리하고 읽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라는 동화책 형식의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아직은 유튜브가 책 읽는 것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책을 꾸준히 읽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좀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력이나 책에 대한 어떤 깊이 이런 걸 조금 계속 꾸준히 하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로 지금 남기고 있는 중이고요. 유튜브로 하다 보면은 또 편집 기술도 발전이 될 것이고, 아무래도 유튜브를 찍는 데 있어서 조금 나중에 수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일을 했었을 때 조금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유튜브로 찍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자기경영 동화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를 읽어보았습니다. 제 딸 아이에게도 꼭 읽을 수준이 되면은 초등학교 3, 4학년 때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넣어주면서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면서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릿이라는 책을 읽을 건데요. IQ나 열정이나 이런 거보다 IQ 열정 플러스 꾸준한 끈기, 노력,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일깨워주는 책이거든요. 그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